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자, 오늘은요, 음식으로 읽는 중국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역시 연광문님과 함께합니다. 어떻게 전할까 널 향한 내 진심 말로는 부족해 나 이렇게 노래해 겁이 많고 불안한 내가 너를 만나서 행복을 알게 됐어 기억나 우리 둘 처음 만난 그날 많이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던 날 그러다 우연히 계속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하루의 시작은 너와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짓는 일 어느새 닮아있는 너와 나 괜스레 눈물이 나 너라는 사람이 내게 선물해준 모든 순간순간이 벅차도록 너무 소중해서 사랑을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를 웃게 하고 울리기도 하고 표현이 서툴던 내가 많이 변했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이조차도 행복해 하루의 시작은 너와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짓는 일 어느새 닮아있는 너와 나 괜스레 눈물이 나 너라는 사람이 내게 선물해준 모든 순간순간이 벅차도록 너무 소중해서 사랑을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밤에 불다 잠이 깼을 때 말없이 기대고 싶을 때 문득 보고플 때 그냥 꼭 안아줘 널 향한 내 고백 이게 내 진심이야 내 모든 맘을 다 바쳐 노래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담아 널 위해 부르는 거야 나의 전부래 진심이 담긴 노래 예, 중국의 음식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보면은 14억 2천만 명이에요. 예, 예. 그런데
중국 인구를 증가시킨 그 1등 공신이 그 음식이 고구마라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 고구마가 이제 중국에 처음 전해진 것은 명나라 말기인 1593년 무렵으로 봅니다. 예, 예. 다양한 경로로 이제 중국에 전해졌는데요. 그 후 이제 청나라 때 연이은 재난으로 그 재난을 계기로 고구마 보급에 적극 나서게 됐고 아열대 식물인 고구마를 추운 지방에서도 기를 수 있도록 재배법도 전파되어서 흉년에는 양식을 대표하는 구황식품으로 평소에는 모두가 즐겨 먹는 간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콜럼버스가 그 카리브해 섬에 IT 섬을 도착을 했는데 1492년이요. 그때 네. 거기서 고구마를 발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IT 섬이 아메리카 남쪽일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고구마를 최초로 발견을 했는데 그 고구마를 가지고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스페인에 있다가 확산된 게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된 게 아니라 인도, 필리핀 이쪽 동남아 지역 이쪽으로 이제 보급을 해서 그쪽에 이제 식량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동남아에서 이제 고구마가 재배가 되고 있었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진진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상인인데 중인 집안 출신입니다. 이름이 진진용이에요. 이 사람이 상인이니까 이제 장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푸첸성에서 필리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는 그 무역상이었죠. 예. 지금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필리핀에 가면 루손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고구마를 짠 하고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고구마. 이게 뭐지? 고구마다. 고구마를 그때 이제 기록을 보면 토란과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돼 있고요. 먹어보면 맛이 달고 2개 정도 먹으면 벌써 배가 부르다. 그리고 척박하고 마른 땅에서 잘 자란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뭐 얼마나 그 괜찮은 눈에 띄는 식물이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귀한 그 식물은 그쪽이 이제 스페인의 관리하에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구마 반출 금지. 야, 이거 절대로 내보내지 마. 뭐 이런 금지 조항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진진용이라는 사람이 꾀를 냅니다. 야, 이 어떤 꾀를 고구마를 그렇죠. 고구마를 이제 중국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고구마 줄기를 엮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다가 종자를 감추는 겁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 문익점. 예, 문익점 그렇죠.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예. 목화 씨. 목화씨를 훔쳐왔다는 말 취소입니다. 여하튼 그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하고 같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고구마를 진진용이 꾀를 내서 가지고 옵니다. 일주일 걸렸다고 합니다. 루손섬에서 푸첸성까지. 그리고 푸첸성에서 심어 보니까 상당히 잘 자랐다고 그래요. 1593년이죠. 이쯤의 이야기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흉년이 되고 사람들이 굶었겠죠. 그때 이제 김학증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김학증. 예, 이 김학증이라는 사람이 재배법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하고 종자를 널리 퍼뜨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무렵에 중국에 퍼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푸첸의 김학증의 이름 성을 따서 김인 씨니까 금이죠. 금서. 쇠김자. 그렇죠. 참마서의 서자. 금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씨고구마 이런 뜻도 있었고요. 금처럼 귀하다 이런 뜻. 그리고 금처럼 누런색. 그러니까 황금고구마. 금처럼 누런색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세기 중반에 다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고 흙에서 나는 인삼이다 그래서 토인삼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것이 고구마입니다. 제가 지금 고구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구마가 인구 증가의 1등 공신이었다면 중국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증가를 했을까요? 그 당시 그 통계 방법의 차이로 기록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요. 네. 명나라 초기인 15세기 인구는 대략 6,7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학자에 따라서는 1억 명까지도 추산합니다. 야,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했네요. 네. 그렇죠? 그랬던 인구가 이제 크게 늘어나는 것이 18세기예요. 예. 청의 강희제 때
1억 명 정도였던 인구가 대기근을 겪고 난 후 음. 1762년에는 2억 명, 어. 1790년에는 3억 명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예. 이때 이 고구마가 구황 작물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지요. 그렇지. 그 많은 인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야. 물론 이제 인구 증가에는 먹는 문제 해결 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요. 예. 그 음식 중에서 고구마가 크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인구가 중국이 2등입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예. 지금 현재 그 많은 분들이 중국의 인구가 세계 1위로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1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근데 보니까 요즘은 그 중국이 2등이고 예. 1위가 예. 이 인도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 통계 수치를 믿자면 그 조회를 해보니까 인도가 정말 1위네요. 약간 앞서는 걸로 좀 그렇군요. 나오는 것 야, 저희 같아요. 뭐 저 옛날 그 수년 전만 해도 중국 1위였었는데 거기 산화 제한 정책 때문에 그런 예. 것 같아요, 그죠? 고구마를 더 키워야 되나? 예, 고구마 하면 또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감자인데요. 예, 예. 그 유럽은 또 유럽에서의 그 인구 증가에 기여를 한 구황식물은 또 감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 그렇군요. 여담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듣겠습니다. 가을밤이 찾아와 그대를 비추고 또 나를 감싸네. 눈을 감을 때마다 향기로운 내 맘이 내게 전해지네. 너는 무슨 생각해? 나란히 누워서 저 별을 바라볼 때면 나와 같은 마음인진 몰라도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많이 어색한가 봐. 자꾸 딴 데를 보고 날 닮은 별만 바라봐. 싱그럽게 불어오는 바람은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난 소중해.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으면 혹시 나랑 같이 걸을래? 힘들어 보일 땐 내가 더 아파오고 속상한 맘만 커져. 내가 곁에 있을게. 항상 너의 편이 되어줄게. 저 하늘의 별처럼 나랑 같이 걸을래? 혹시 내일은 뭐해? 네가 부담되지 않는 날에 산책이라도 할래? 그냥 날이 좋길래 너와 걷고 싶어져서 내일 많이 바쁘지 않은
예, 적재의 노래 들었습니다. 다음 얘기할 거는 보신탕입니다. 보신탕. 네. 예. 보신탕이 복날 그리고 보신탕에 대한 유래가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다루게 됐죠. 예, 보신탕 드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 많이 드셨어요? 옛날에는 음식으로. 아, 예, 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좀 먹었었어요. 아, 근데 그렇죠? 안 먹은 지 한참 됐는데 예. 옛날에는 조금 어느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보신탕 하면 극혐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요즘에는 그런 이제 느낌이 대세고 아니다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이제 찬성하는 분이 있고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게 보신탕이라는 음식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옛날 중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귀한 음식으로 이제 대접을 받고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신탕? 네. 그 복날과 그 보신탕의 유래는 예. 사기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마천은 복날 관련 기록을 두 곳에 남겼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그 진나라의 역사를 기술한 진본기입니다. 예, 진본기. 예. 예. 그 책에는 덕공 2년 처음 복날을 정해 개로 벌레의 피해를 막았다라고 쓰여 있고요. 벌레 피해를 막았다. 예. 어, 또 다른 책인 12제후 연표에도 복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예. 덕공 2년 처음 복날을 정해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개고기를 찢어 도성 사대문에 걸었다. 풀이를 하면 예, 예. 기원전 676년인 진나라 덕공 2년에 예. 처음 복날을 정했고 예. 개를 잡아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를 지낼 때도 이제 개를 잡아서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이제 설날이나 추석, 이제 명절 단오 뭐 이런 거 같은 그 정확한 기원이 알려진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렇죠. 복날은 조금 다르네요, 그죠? 네, 시작이 정확하다. 이제 진나라 676년에 시작됐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근데 왜 하필 개고기를 이용해서 제사를 지냈던 걸까요? 예, 책을 보면 복날 제사의 목적은 개로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기원전 7세기의 복날 제사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풀이하면 예. 여름철 걸리기 쉬운 질병, 즉 식중독이나 전염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나쁜 전염병을 막으려고 가축을 제물로 바쳐 하늘과 조사님께 제사를 지내고 음복으로 고기를 먹으며 영양을 보충한 것이지요. 예, 예, 예. 개가 제물이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복날의 시작이 진나라, 즉 서융, 서쪽 오랑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 그 서융의 풍속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어, 개는 서융 부족에게는 토템 신앙의 대상으로 밀접한 가축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 제사를 지내고 영양 보충을 한다라는 뜻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고기라든지 단백질 같은 것을 보충할 만한 데가 딱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풍습이 좀 생기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고대 중국에서 개는 식용 가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유교 경전인 예기를 보면 예. 개의 용도를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집을 지키는 용도, 예. 또 하나는 밭을 지키는 용도, 예. 그리고 식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용 가축으로 키우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쓴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식용 가축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 닭 같은 거, 그렇죠? 네. 돼지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레벨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죠? 반려견이 200만 시대입니다. 200만 시대. 예. 200만. 그리고 우리나라 법적으로 개는 식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축한다 이게 불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른 가축에 비해서 이제 돼지나 뭐 닭에 비해서 개 입장에서는 일취월장한 거예요. 자기 위상이. 예. 지금의 잣대로 그 당시에 이렇다 저렇다 그 상황을 재단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됩니다만 먹을 것이 이제 부족했잖아요. 고대 중국이. 예.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진짜 반려견 위상이 어마어마해진 겁니다. 거의 이제 요즘에는
사람하고 동급 같아요. 이제 아니죠. 사람보다 상전이에요. 요즘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강아지 보고 엄마한테 와봐, 엄마한테 와봐, 뭐 예. 아빠한테 와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 저는. 요즘 그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예. 그 아빠들이 집에 들어가면 첫째 강아지가 자기 위에 있는 분으로 대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자기보다. 야, 이게 웃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걔한테 엄마한테 와봐 그러면 그 본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봐요. 상당히 격세지감입니다. 맞습니다. 예. 격세지감 그 말이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자, 노래가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잘못됐어. 예. 권진아의 노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땅은 하늘이 되고 지구가 달을 돌고 옳은 건 다 틀린 게 되고 모든 게 다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시간은 끝없이 영원해지기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기도 해. 네가 나타났을 때 전부 뒤바뀐 거야.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설명할 수도 없이 모든 게 달라진 거야. 너를 처음 본 그 순간 네가 내 이름 불러줄 때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진 거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네가 말하는 세상 이젠 그게 맞는 거야. 내겐 그게 전부야. 넌 내 세상이니까 어떤 이유도 필요 없는 거야. 너는 날 뒤흔들고 내 우주를 조종해. 흐트러진 중력에 힘을 빼앗긴 채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만 같아. 뭔가 잘못됐어 단단히 설명할 수도 없이 모든 게 달라진 거야. 너를 처음 본 그 순간 네가 내 이름 불러줄 때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진 거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눈앞이 아득해져 어긋나는 초점 사이로 선명히 다가온 너. 뭔가 잘못됐어 내 마음이 벗어날 수도 없이 사랑에 빠져버렸어. 네가 내게 온 그 순간부터 난 너에게 달렸어.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난 네 사람이니까. 넌 내 세상이니까. 예,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먹는 거니까요. 먹는 거. 언제나. 예, 예. 다음은 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차 하면
차 벌써 예. 딱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차의 발상지기도 하고 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검색을 해보면 비싼 차 있잖아요. 그런 거는 150g에 1,500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차가 비일비재하게 많고 네.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차테크 같은 걸 하더라고요. 차를 사다가 중국에서 차를 사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묵혔다가 되팔고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기당하기 십상이죠. 잘못 사면. 그렇죠. 예. 중국 여행 갔다가 이제 잘못해서 차를 사오는 경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기당하는 분들도 많고 그랬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의뢰이 이제 예, 예. 중국 여행을 갔다 오면 음. 차를 이렇게 사가지고 와야 또 중국 여행 갔다 맞아요, 왔다 맞아요. 이런 게 있었죠. 예, 예. 예. 꼭그저 패키지 여행으로 하면 예. 찻집에 꼭 들르죠. 예. 중국 물에는 석회 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중국 음식이 좀 느끼한 게 많아서 네. 차를 먹어야 개운하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그 중국에서는 그 언제부터 차를 마셨을까요? 오래됐을 것 예, 같은데요. 예. 그 중국 전설에 보면 예. 그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 그리고 약 짓는 법을 알려준 신농 씨가 예. 100가지 풀을 일일이 맛보는 과정에서 72가지 독초에 중독이 됐는데 아, 이때 찻잎을 먹고는 해독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고대로부터 마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 차는 음료라기보다는 아마 약용으로 이렇게 마시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이 들죠. 넷플릭스에서 제가 네. 그 의학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네. 모든 약재 중에서 한 뭐 6천여 가지가 되는 그 약재의 원료가 바로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에 대해서 어떤 그 약재 성분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다 식물 이런 차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이 차라는 것이 뿌리가 상당히 깊고 우리한테 그 주는 의미가 좀 상당히 남다른 것 같아요. 책을 가만히 보면 북방 민족 이 위쪽에 사는 민족은 우유를 먹고 한쪽이죠, 한족 남방 민족이죠. 그 네.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지정학적인 여건이 자연스레 구분이 지어졌지요. 북방 유목민족이 세운 북위를 비롯해 가지고 북조의 그 여러 나라에서는 우유나 양젖을 비롯한 낙농 음료가 주를 이루었고요. 예, 차나무는 그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에 주로 스촨, 예, 구이저우, 예, 윈난, 음, 중국의 아래쪽, 서남부 쪽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차의 그 다른 이름은 낙노였습니다. 낙노. 한자는 낙노. 네, 예. 어, 노예할 때 노자죠. 어, 그 남북조 시대 북위에서 이렇게 사용하던 그런 말이었는데 예. 우유나 요구르트의 몸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뭐가요? 차가 그렇죠. 몸종이라고요? 우유나 요구르트의 몸종 노예였다는 얘기죠. 그 낙노. 그렇군요. 예, 예. 그 낙농 제품에 비하면 차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좀 폄하의 뜻입니다. 당시만 해도 우유를 한 등급 위로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영양 성분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짐작을 차보다 우유가 귀했겠죠, 그죠? 좀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예, 예. 중국에서 그 차의 재배가 크게 늘고 한 것은 한족이 즐겨 마시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렇게 천대받던 차가 이제 역전을 하게 되죠. 이제 당나라 중기인 8세기 이후부터는 예. 차의 의상이 크게 올라갑니다. 예. 해서 차는 선비들이 마시는 품격 높은 음료가 됐고 예. 귀족들이 즐기는 기호품이 됐어요. 차를 가만히 요즘에 이제 차 한잔 하려면은 막 네. 도구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격식도 따지고 예, 예. 저런 다도 해가지고 이런 뭐 다도라는 말이 붙는 순간 어떤 네. 깊은 그 선사 절 같은 데 들어가서 스님이 어떤 뭐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해주는 뭐 그런 느낌이 나요, 그죠? 맞아요. 거기에는 또 절차를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 차를 좀 요즘은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점심을 먹으면 꼭 예, 차를 이렇게 같이 예. 마시는 경우가 많죠. 예, 요즘. 예. 저는 차보다 커피 마시죠. 아, 그러세요? 저도 커피를 많이 즐겨 마십니다. 예, 엊그제 TV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커피 판매량이 뭐 급증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예, 커피가 차를 이제 대신하는 현대에 와서는 대신하는 측면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커피가 요즘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오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커피를 대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맞아요. 예, 어떤 예를 들어 뭐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쌍화차를 먹으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계속 들어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옛날식으로 보면 쌍화차에 계란을 풀기도 하고 또 그 위에 뭘 띄우잖아요. 잣. 계란이 너무 옛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그 위에 잣을 띄우기도 하고요. 잣, 잣. 대추도 대추, 아, 들어가고요. 그러네. 대추도 호도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제가 사실은 그 단골집 있어요. 아, 서울에 예, 예. 그 남산 쪽에 가면 남대문 시장에 가면 네. 거기에 갈치집이 많잖아요. 예. 그 중간쯤에 그 쌍화차 파는 찻집이 있거든요. 아, 아주 조그만 평수인데 손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면은요. 찻잔에다가 저 대추차, 아니, 쌍화차죠. 쌍화차를 쌍화차. 담아주는데 그 풍미가 장난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위에 토핑 건더기 있잖아요. 건더기. 건더기가 많이 그 들어가는데 말 자체가 구수해요. 예, 건더기. 예, 그렇죠. 지금은 토핑 올려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단골로 오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 그 차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차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 그쪽에 그 혹시 종로 인사동 쪽에 가시면 예, 예. 그 시인이 운영했던 그 시인의 친척분이 운영하시는 찻집이 있거든요. 아, 귀천이라고 시 아세요? 귀천. 나 이제 가보지 돌아간다 못했는데. 하는 아, 그 예, 시를 그 쓴 시는 알죠. 9천 명이 성함이 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9천 명신가요? 이게 나 돌아간다라는 귀천이라는 시를 쓴 그분의 예. 제가 듣기로는 어떤 친척분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직접 운영하는 찻집이 있고요. 예. 거기서 차를 팔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차 하면은 그냥 단순한 인스턴트가 아니라 어떤 뿌리 깊은 역사, 예. 전통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이 노트가 있는데 거기 방문자들이 방문 기록을 써요. 쭉 쓰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자기가 만나서 와이프한테 청혼을 한 자리래요. 거기 가면 꼭 자기 기록을 찾아봐 달라. 예. 그래서 찾아봤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그게. 아, 그러니까 제 기록이 아니라 음. 제가 아는 지인의 그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러네요. 그거를 그 뭐라고 하죠? 방명록을 한번 방명록. 찾아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차 하니까 그런 옛날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럼 커피가 저희에게는 참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커피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커피를 하루에 예. 한 서너 잔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예. 그 좀 몸에 무리가 올 텐데요. 괜찮으세요? 일반 보통 분보다는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요. 예. 저는 좀 이게 좀 맞아요. 맞아서 음, 그 대신에 이제 저는 커피를 뭐 아메리카노 이 형태로 마십니다. 즉 이제 설탕이나 우유 이런 것을 넣지 않은 상태로 좀 자주 마시고 있지요.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이제 커피를 이제 본격적으로 마신 게 한 5, 6년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 커피도 이제 여러 가지 맛이 좀 다르잖아요. 약간 맞죠. 신맛도 있고 예. 좀 이제 그 다크한 맛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요즘 들어서 조금 이제 구분이 돼요. 이제 오래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신맛이 뭔지 쓴맛이 뭔지 그냥 무조건 쓴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맛을 좀 구별하면서 풍미를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차 얘기하다가 커피 얘기까지 했습니다.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노을 목소리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가만히 너를
올려보기도 했어. 기억 속 네가 흐려진 만큼 잊혀진 거라 믿었어. 지워질 거라고. 하지만 지낼수록 너의 그 모습보다 아련한 향기보다 그리워. 단 한 번만 다시 들을 수 없을까. 귓가에 맴도는 네 목소리. 이렇게 너를 부르면 언젠간 들을 수가 있을까. 사랑한 날에 네 목소리. 사랑한다는 말이 익숙해질 쯤 그때 우리 헤어졌어. 한동안 너의 따스히 건네던 그 말을 잊은 채 너와 다시 만나고 너를 안고 싶었던 지난 날의 내가 참 미워. 단 한 번만 다시 들을 수 없을까. 귓가에 맴도는 네 목소리. 이렇게 너를 부르면 언젠간 들을 수가 있을까. 사랑한 날에 네 목소리. 그렇게 떠나가던 날 끝없이 나를 소리쳐 부르던 그날을 널 잊을 수 없어. 너의 목소리로 가득한 그 거리도 단 한 번만 그때처럼 다시 한 번만 귓가에 맴도는 네 목소리. 이렇게 너를 부르면 언젠간 들을 수가 있을까. 사랑한 날에 네 목소리. 사랑했던 네 목소리. 이제 노을 목소리 노래 들었습니다. 얘기를 좀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과거에 중국에서는요, 네.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식사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예, 예. 그 한나라 때 유학 경전을 해석하고 토론하는 백호관이라는 기관이 있었어요. 백호관 회의 기록 내용을 보면 백호통의 이것이 이제 그 회의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 예. 식사 횟수까지 규범으로 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예. 예. 왕은 하루에 4번, 그리고 제후는 하루에 3번, 재상과 관리는 하루에 2번, 그리고 평민은 필요할 때 먹으면 되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건 신분의 높고 낮음, 귀천 때문이겠지요.
왕이 하루에 4번 식사를 하는 건 음. 사방의 재물이 왕의 것이고 사계절의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고요. 아. 평민은 밥 깔고 누에치고 노동을 해야 하기에 예. 배고프면 먹어야 하는, 그래야 먹어야 또 일을 할 수 있기에 예.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해요. 예. 이는 이제 아무 때나 먹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 먹고 일하라는 뜻이지요. 와, 그렇군요. 근데 네. 이 왕이 하루에 네 번을 먹잖아요. 예, 책에 예. 보니까 태평성대 시대 때, 그러니까 저 전쟁 시기가 말고 태평성대 때는 네, 음악을 틀어놓고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죠? 맞습니다. 음. 그 음악을 틀고 그리고 음. 거기에 춤도 이렇게 같이 곁들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야, 그렇군요. 예, 우리가 예. 지금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데 카페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네. 음악이 깔리잖아요. 예, 예. 재즈나 뭐 이런 그러네요. 음악이 깔리면 예. 이게 거의 이제 황제급 식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왕의 식사를 하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얼마나 수준이 높아진 겁니까 이게. 예. 조선 시대에도요. 예. 이제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면 왕이 먹는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거, 예.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감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선.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레벨을 정해놨다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음, 이제 왕이 공덕이 부족하면 식사를 줄여서 이렇게 하고, 그죠? 예, 덕이 모자라면 배불리 먹지 말라, 그런 아.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이제 계급별로 해놓은 게 사실은 자기가 더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놔야 더 먹잖아요. 그리고 예. 사실 평민이 제일 많이 먹어야 되죠. 아무 때나 먹으란 말이 아니고 먹고 예. 일하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먹고 일하라는 뜻인데 뭐 풍족해야 먹고 일하죠. 맞죠. 예. 옛날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했는데 예. 또 옛날 어느 시대나 음, 제대로 풍부하게 먹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어느 나라를 항상 막론하고 배고팠죠. 그렇죠? 항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전쟁이라는 것도 먹는 것 때문에 이웃 그렇죠. 나라를 그게 근본 침범했던 것이지 되는-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 근본 이제 원인이죠. 역사에서 해석을 할 때는 많은 음, 명분을 붙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그 현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일하지 않은 자 음, 먹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예, 뭐 성경과 음.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고요. 음, 레닌도 이런 음. 말을 언급을 했었죠. 그렇죠. 야, 근데 이제 이 말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그 좀 대치되고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지 네. 않은 자 먹지도 말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서 이제 고대 때는 이런 의미를 가졌다면 이게 뭐 근로윤리 아닙니까? 사실은 일해야 된다 하는 건데 저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면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네.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뜻인데 노동의 가치가 중요시하던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생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일을 해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다. 인간의 필수 요소다라는 건데 당신이 일을 안 했다면 보상받을 자격이 일을 했다면 보상받을 자격이 되지만 안 했다면 보상을 못 받는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이제 일을 좀 하는 시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거리가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이 일을 안 하니까 먹지 마라라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기본소득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이제 노인들한테 기본소득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분들은 일을 안 했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그런 그 보편복지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말이라고 굳이 제가 딴지를 걸자면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기본소득제 그런 것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고 제레미 레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첨단 기술, 정보와 사회, 경영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니까 과거의 그런 어떤 왕에서부터 평민까지 단계를 지어놓고 노동과 음식을 결부시키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나. 뭐 하여튼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네 끼를 먹으면 이제 황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몇 끼 드세요 하루에? 저는 하루에 저 과거에는 3끼를 먹었어요. 예, 아침, 지금은요? 점심, 저녁. 지금은 예.
아침에 건강 주스를 먹으니까 두 예. 끼를 먹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어느 직급의 계급에 해당하나요? 두 끼면 어딥니까? 두 어디 끼면은 뭐 왕은 아니고 평민인가요? 평민 재상쯤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예. 두 끼를 아. 먹어도 재상에 그러네요. 그죠? 제후는 제후는 예. 3번, 재산과 관리는 하루에 2번. 아, 그러네요. 아, 재상과 관리는 하루에 하루에 두 두 번. 번이니까. 예, 저는 지금 재상과 제후의 품격에 네. 맞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이제 저녁 먹고 야식으로 치킨 하나 시켜 먹으면 황제네요. 그렇죠. 네 끼니까. 네 끼를 먹으면 황제네요. 근데 그러니까. 황제의 식사를 하게 되면 건강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그 중국 음식 그리고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 처음으로 출연을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건 오늘 떨지도 않고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유, 별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출연해 주셔서 자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윤미래의 노래로 듣습니다. 잊어가지마. 아무 말도 전할 수 없어 그저 난 고개만 숙여 발끝만을 봤지 그대 눈을 볼 자신이 없어서 멀어지는 그댈 바라만 보는데 그대 이렇게 떠나도 수없이 날 울려도 사랑했던 날 잊어가지만 그대 눈빛이 표정이 이별을 말해서 난 돌아서 울고 말았지 가끔 또 연락은 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웃으며 인사하겠지 하지만 난 그댈 생각하겠지 그댄 나를 모두 잊어가겠지만 그대 이렇게 떠나도 수없이 날 울려도 사랑했던 날 잊어가지만 그대 눈빛이 표정이 이별을 말해서 난 돌아서 울고 말았지 But I can't believe 우리의 평에서 내 시작은 나였던가요 내가 그대를 멀게 했나요 어쩌면 그대 이렇게 떠나도 수없이 날 울려도 사랑했던 날 잊어가지만 아직 가슴이 두 눈이 그대를 기억해 내 시간을 잊지 말아요 그대 날 기억해 줘요 어릴 적 초등학교 운동회가 끝나면 온 가족이 중국집에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짜장면을 시켜주셨죠. 짜장면 이 음식 까만 색깔에 번들번들거리던 이 음식 정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맛에도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야, 이런 천국의 맛이 어디 또 있을까 싶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기를 썼습니다. 짜장면을 먹었다. 모든 음식에는 그만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뚝딱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그것이 역사가 되고 장구한 역사가 됩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지네요. 지금까지 흥미로운 중국 음식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지편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며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을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분다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잊지 못해서 가슴에 사무치 내 소중했던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을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기다림도 애태움도 다 버려야 하는데 무얼 찾아 이 길은 서성일까 무얼 찾아 여기 있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